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보 공인중개사님들 특히 이제 개업을 그냥 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왜냐면은 좀 이거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뭐 소공생활 하시고 개업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소공생활도 너무 보풀복이다 보니까 바로 개업을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개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위주로 좀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개업을 대리해서의 자리 알아보셔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먼저 가장 두려운 상황이 뭘까요? 아직 경험 없고 일단 자격증은 따서 오픈은 했어요. 개업은 했어요. 가장 두려운 상황. 맞아요. 손님이 들어오면 반가워야 되는데 무섭죠. 괜히 막 그 초보티도 막 나고 괜히 어버버 대고 또 상담도 잘 못 해드릴까봐 이제 손님이 들어올 때가 가장 이제 두려운 상황인데, 저 아시는 분도 개업을 이제 아무래도 좀 나이가 40대 이상이 되면은 소공으로 취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개업하시는 소장님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개업하시고 거의 한 달 동안 부동산 불을 끄고 누가 들어올까봐 막 그러고 계신 분도 계셨어요. 아직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일단 오픈을 또 하셔가지고 한 달 동안 이거 불 끄고, 근데 그 불 끄고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셔서 어찌 근데 처음이 좀 힘들지 그래도 계속 그거를 겪어야지. 계속 문 닫고 계시면 안 되시고, 먼저 손님이 오시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막 바로바로 답변을 못 한다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일단 그냥 처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또 꼭 친해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친해지는 또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은 테이블 있으면은 앉으시라고 해서 그냥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렇게 굳이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랑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항상 앉으시라고 하시고, 뭐 차 한 잔 드릴까요? 해서 차부터 뭐 시간이 좀 되시면은, 그리고 보통 부동산 들리시는 분들은 바쁘실 때 들리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남으실 때, 여유 있으실 때 뭐 겸사겸사 물어볼 것도 물어보실 겸 부동산 오시는 거니까 차 한 잔 대접해드리면 이제 알아서 손님께서 뭐 매물을 내놓으실 수도 있는 거고 상담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일단 편한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손님이 매물을 내놓으셨을 때, 이거는 뭐 워킹으로 들어오셔도 그렇고 전화로 매물을 내놓았을 때도 그렇고, 이제 초보 공인중개사로서 질문을 또 해야 되잖아요. 궁금한 거. 그런 거를 먼저 좀 해볼게요. 매물 접수하는 방법인데, 일단은 매물 같은 경우에는 또 거래 형식에 따라서 또 물어보실 게 달라요. 첫 번째 일단 매매, 두 번째 임대차.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세일 수도 있고 월세일 수도 있고, 그쵸? 그렇게 해서 매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주인분이 거주 중인지, 그리고 임차인 거주 중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주인분 거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로 실입주가 가능한 매물이기 때문에 주인분이 거주 중인지, 그 다음에 임차인분이 거주 중일 때에는 체크해봐야겠죠. 먼저 계약 기간을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갱신 청구 사용하셨는지. 왜냐면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갱신 임대차 보호 그 3법 때문에 갱신 청구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계약 기간이 2년인데
갱신 청구를 사용하셔가지고 플러스 2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을 하셨는지, 즉 임차인 분이 퇴거를 하실 수가 있어서 실입주로도 맞출 수가 있는지, 실입주 가능 매물인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임차인 분이 계약 갱신 청구권도 아직 사용을 안 하시고 뭐 계약 기간도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입주 매물로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임차인을 끼고 끼고서는 매매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뭐 매도인께서는 끼고 왜 매매를 내놓으시겠어요? 이제 거의 세금 때문에 정리를 하시려고 내놓으신 거니까 요렇게 실거주가 가능한지, 안 그러면 끼고 매매해야 되면은 이제 들어가 있는 임차 보증금 봐야겠죠. 보증금 얼마 들어가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임대차 매물 나오는 경우 보실게요. 두 번째 임대차. 전세, 월세. 근데 또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끼고서는 보증하는데, 이제 그 희망 가격 있죠. 희망 가격. 매도 희망 가격. 매도 희망 가격이 있는데, 매도 희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실거래 가능 가격이 있고, 요거는 실거래가를 최근 실거래가를 이제 보면서 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가 그 타입과 유형에 따라서, 단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서 그래도 실거래 가격으로 좀 할 수 있는데, 빌라는 좀 많이 힘들어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에 내부 모양과 구조와 위치와 정말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사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참 어느 정도 그 평균 가격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전용 평수당 어느 정도의 방 3룸에 뭐 연식이 어떻게 됐을 때는 최근에 이 정도 거래가 된다, 그런 게 있는데, 정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나 이런 특별한 호재가 있으면 이제 호가가 팍 올라가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크게 지금 거래 가격이 오르거나 그러진 않아서, 일단은 빌라는 이렇게 놓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거래 가능한 가격이 있고, 정말 이제 매도인께서 호가로 부르시는 가격이 있으세요. 근데 호가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인테리어를 특별히 정말 좀 돈을 들여가지고 올 수리한 경우, 요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금액을 실제 실거래보다 조금 더 높이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 아파트 호실이 뭐 뷰가 있다든지, 뷰가 조금 더 좋은, 그러니까 층수에 따라서도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 매도자 분께서 말씀하시는 희망 가격 얘기를 듣고, 우리는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과 이래저래 시세를 조사를 해서 진짜 거래 가능한 금액으로 조금 상담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단지의 시세를 파악을 아직 다 안 하고 있다 하시면은 일단 접수를 받으세요. 매도인이 원하시는 금액으로 일단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시세 조사하고서는 차후에 통화로 이제 금액 같은 거는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세와 월세가 있는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월세도 그렇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전세가 대부분 지금 현재 세입자가 전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이 2023년 9월이잖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공동주택 가격이 다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그 다음에 전세 보증보험도 그렇고 LH
중기청, 은행 대출 다 보험이 낀 상품들은 일단은 공동주택 가격에 원래는 곱하기 150%를 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LH 같은 경우에도 곱하기 157%를 해가지고 전세가가 그 금액 밑으로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가능했었는데 조금 이거는 보수적으로 금액을 계산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은 요새는 다 보증보험을 거의 그거밖에는 보증보험이 없기 때문에 보장받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 그 금액으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곱하기 126% 이걸로 그냥 다 계산을 하셔야 되세요. 가격에 일단 150%에서 140%로 떨어진 거예요. 140%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0.9가 들어가요. 이걸 두 개로 곱하면은 126%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세가 현재 세입자가 지금 2억에 살고 있어도 그 당시에는 이게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가능했고 뭐 안심 대출도 가능을 했던 금액이어도 꼭 현재 2023년 공동주택 가격을 이거는 다세대 지금 다세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세대 집합건물 공동주택 가격을 꼭 확인을 해서 곱하기 126%를 한 다음에 그 금액 안에 들어가 있는 전세 금인지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전세 매물은 거의 임차인 분들이 다 기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꼭 공동주택 가격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월세도 마찬가지로 현재 월세로 들어가 있는 매물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월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또 체크해야 돼요. 이제 임대사업자이신지 임대인께서 임대사업자시면 임차인이 바뀌어도 인상률이 몇 프로, 5% 이내로밖에 인상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현재 임차인에서 이제 시세가 아무리 올라가지고 월세를 더 받고 싶으시다고 하셔도 꼭 렌트홈에 들어가서 5% 이내인지 꼭 체크를 하시고 월세 인상률을 잡으셔야 돼요. 요거는 접수되는 대로 원래 2천에 만약에 50으로 살고 계시는데 시세가 많이 올라서 60으로 내놔도 물건이 나갈 것 같다. 그래서 2천에 60으로 접수를 받게 되면은 나중에 2,060으로 진짜 미팅을 해서 계약이 돼요. 근데 문제는 임대사업자셔가지고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쓰죠. 그걸 가지고서는 구청에 임대인께서 신고를 하러 가면은 아이고야 이거 월세가 60을 받으면 안 된다고 조정을 하라고 접수를 안 받아주세요. 그래서 꼭 렌트홈에 요거 돌려보시고 월세 인상률 체크를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임대차 물건 접수를 받으실 때 꼭 옵션 여부, 그 다음에 반려동물 가능한지 요새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이거 체크 안 하면은 계약서 쓰다가도 파기가 되고 진짜 요거 반려동물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차 가능 여부, 그 다음에 관리비도 꼭 체크해서 받으셔야 돼요. 매물 접수하실 때. 그리고 정말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워킹으로 손님이 오셔서 매물을 내놓으시잖아요. 이런 거 다 적고 다 하시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서는 손님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연락처
꼭 받으셔야 되세요. 내 명함만 드려선 안 돼요. 왜냐면은 내 명함을 드리는 거는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안 주시면은 제가 그분한테 연락을 드릴 일이 없잖아요. 드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저기 집에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에 아무 때나 찾아가서 임대인번호 알려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연락처 받는 거. 네, 요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개업하고 완전 초창기 때 워킹으로 손님 오셔가지고 다 받아놓고 연락처 안 받은 적 있어요. 저도 있어가지고 연락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꼼꼼하게 다 못 적어도 괜찮아요. 연락처만 받으면 빼먹은 거는 전화해가지고 다시 물어보면 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연락처 꼭 받으셔야 돼요.